물류 4.0의 저자이신 물리의 혁신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오노츠카 마사시 롤렌버거의 일본 지부장님이십니다. 거리관계로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롤렌버거의 오노츠카라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요, 로지스틱스 4.0이라는 제목을 불렀습니다. 물류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롤렌버거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전략 컨설팅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거점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도 또한 도쿄 오피스에 있는데요. 저희 지금 한국에도 서울에도 저희 롤렌버거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스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요. 한국 기업분들도 물류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을 실현시키겠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컨설팅을 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뭔가 질문이거나 있으신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여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적이 있으시면요,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회사 쪽으로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로지스틱스 4.0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요,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로지스틱스 4.0이라는 책이 이미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지스틱스 4.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단계의 큰 혁신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트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아니면 증기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명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량 수송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요, 1950년대, 60년대가 되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것이 자동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박이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이것이 로지스틱스 2.0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980년대, 1990년대에 로지스틱스 3.0입니다. 이것이 WMS라든지 TMS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관리라든지 그 후에 계속 시스템화가 진행이 된 것이 로지스틱스 3.0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로지스틱스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인화, 즉 맨파워 세이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로지스틱스 4.0을 풀어가 보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맨파워 세이빙이라고 할 수 있는 생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요, 지금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다라든지 로봇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것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필요 없게 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생이나 맨파워 세이빙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눈앞에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이 이게 자율주행이 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은요, 앞으로 한 10년이라든지 20년 후에 이러한 맨파워 세이빙, 생인화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기술이 진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베테랑이 없는다 하더라도 신입 사원들이 이러한 것을 다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노동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물류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표준화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정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와도 이러한 것들을 같이 쉐어를 한다라든지 창고를 쉐어를 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식품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사가 다르긴 하지만 업계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물류를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이외의 정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상이라든지 날씨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물류 운반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표준화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게 되면요. 쉐어링 에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을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로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물류 세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에 되게 되면요. 결국에는 표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인화와 표준화 이 두 가지가 로지스틱스 4.0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오페레이션이 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세계를 크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생인화인데요. 이 생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투자 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또는 트럭을 많이 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노동 집약주의적 생각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서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트럭들을 도입함으로써 네트워크화하고 또 비즈니스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연계된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계되지 않는 한 결국 물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만의 이런 물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다. 라고 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어진다, 연계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씩 모든 것들이 오페레이션이 표준화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라는 것, 오페레이션에 있어서 차별화를 해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스 4.0이 진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물류의 그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노동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업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차별화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담한 투자가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세 개의 플레이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표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 물류회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그리고 이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트워크 어드레스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모로 쌓아온 규모의 경쟁이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지금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물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그리고 항구에 그런 겐트리 크레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또는 트럭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겐트리 그 겐트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물류 세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찬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찬스를 어떻게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 회사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의 연계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크게 4개의 생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 업계의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품, 가전, 그런 각각의 업계에 있어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러한 흐름들을 연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갖추어진다면 그야말로 강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세스, 두 번째로 두 번째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트럭의 디지털 매칭이라든지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플랫폼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생존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플랫폼화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존법이 있습니다. 물류를 갖고 있는 물류 플러스 알파의 가치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류에 대해서 그저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산업 같은 걸 조달 대행이라든지 수호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필수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번째 생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류 현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될 텐데요. 물류 회사가 그 기간이라든지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이것을 판매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주라든지 또는 업체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펼쳐질까요? 그들에게는 화주가 가지고 있는 물류의 기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에 팔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형적인 예가 아마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들은 세계적으로 정말 큰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수천 대의 트럭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허가도 났습니다. 드론이죠. 그래서 이 드론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택배 회사로서, 택배 업체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팔지 않는 상품도 운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가능성도 앞으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화주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업체는 어떨까요? 트럭 업체라든지 또는 지게차 업체라든지 또는 크레인 회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트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트럭 서비스, 트럭 이외의 서비스죠. 자율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을 통해서 렌탈을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율 운전 트럭을 렌탈로 대여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트럭과 화물을 한 번에 세트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회사가 트럭 업체에도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럭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트럭 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게차 또는 이런 설비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배송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다른 기타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업체는 이 물류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실제로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는 아직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만나지도 못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겨우 보급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향후 20년 내에 가령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트럭 운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알리바바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션 같은 경우 여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를 해 나가셔야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년 이내에 이 사태를, 이 시기를 극복한 업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